강경화 후보자만이 아닙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나란히 불발됐는데요.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청문회 모습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얼굴을 뵀더니 저도 전혀 그때 얼굴을 좀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런데 저렇게 선하신 분이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세월이 이렇게 갔구나. 진즉 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사죄를 드려야 될 텐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북한 주적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죠? 우리의 가장 큰 적인 맞습니다. 주적이죠. 저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꼭 쓰고 싶지는 않은데, 하여튼 왜 못 씁니까? 중심된 적. 왜 중심된 적하고 주적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냥 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40년 전에 내렸던 사형 선고 판결과 또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저께 지적이 있었는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석호 기자, 우리 채널A 정치부에서 단독 입수한 자료가 있죠. 바로 김희수 후보자의 특정 업무 경비 내역이라는데 어떤 내역들입니까? 한번 짚어줘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특정 업무 경비.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중에 특정 업무 경비 사용 내역을 국회에 보냈습니다. 이것을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쓴 특정 업무 경비, 이것이요, 이렇게 작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장입니다. 여기에서 쓴 비용 총 2억 3천만 원입니다. 홍데스크, 2016년에 회사원들, 우리 대한민국 회사원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네요. 3,250만 원입니다. 그런데 김희수 후보자 특정 업무 경비만 대한민국 회사원들의 평균 연봉을 웃돌게 썼습니다. 2013년에는요, 7,500만 원, 대한민국 평균 연봉의 2배 넘게 썼고요. 2015년 그리고 2016년에는 대기업 연봉에 가까운 5,100만 원, 5,500만 원을 썼습니다. 결국 6년 동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쓴 특정 업무 경비 2억 3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예, 특정 업무 경비가 뭡니까? 한 해에 7,500만 원. 이거 대기업 그 간부의 연봉과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다른 사람에 비해서도 많이 쓴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특정 업무 경비가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데요. 왜 평범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뭐냐? 비공식 특수활동비라는 내용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공적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한 특정 업무 경비를 보면 이것이 어디로 쓰였는지가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식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공적 업무를 위해서 6년 동안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2억 3천만 원 어치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요, 한 번에 100만 원 넘는 식대를 제출한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네, 근데 이현수 기자, 이런 돈, 근데 지금 최석호 기자가 단독 입수했다는 건 저거는 카드, 신용카드로 쓴 거죠. 법인카드로 쓴 내역들만인데 현금으로 쓴 거는 그나마 또 증빙도 안 됐다고 그래요. 그렇죠. 현금으로 쓴 게 사실상 그 전체 돈 중에서 60% 이상이 넘어요. 1억 4천만 원 이상이 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내역은 아직도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측에서도 좀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이동읍 헌재소장 후보자가 이 특정 업무 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해서 사실상 그때 낙마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헌재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희수 후보자가 해명한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사적으로 쓴 게 아니라 공적으로 쓴 거다. 그리고 돈이 좀 많이 나왔던 건 아마 여러 명이서 단체로 회식을 하면서 사실상 회의를 하면서 식사를 한 것 같다라고 해명을 내놨습니다. 가뜩이나 검찰도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해명이 될 필요도 있겠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특수활동비에 대해 눈먼 돈을 사실상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명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주 4회로 늘어났는데 오늘 다음 주 4회 재판 방청을 위한 추첨이 열렸습니다. 정치데스크의 강병규 기자가 지난 추첨 때 3번의 공판기일 모두 탈락하는 불운을 겪었는데요. 오늘은 당첨됐을지 직접 공개해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방청에 응모했지만 3번의 추첨 모두 탈락했었는데요. 아직도 이 자리에 서면 지난 방청 추첨에 안타까운 탈락이 떠올라서 아직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방청 추첨하러 이 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랑 좀 분위기는 달라졌을까요? 방청에 응모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그런데 지난번과 달리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선캡과 모자를 쓴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많았는데요. 촬영을 거부했습니다. 방송을 실내에서 하는 TV 자체가 없습니다. 저도 방청 응모를 해봅니다. 응모권 4장에 인적 사항을 썼습니다. 저렇게 4장이잖아요. 저번보다 좀 색깔이 다양해졌는데 저는 이 모든 길에 좀 다 응모를 해보겠습니다. 색깔별로 응모권을 제출하면 끝. 이제 추첨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법원 직원이 응모함을 온몸으로 섞고 또 섞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번호가 불릴 때 당첨된 사람은 환호를, 번호가 불리지 않으니 아예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월, 화, 금 3일 방청에 당첨됐습니다. 앞으로 재판을 직접 지켜보면서 보다 생생한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강병규 기자, 이번엔 성공했네요. 그런데 4번 응모해서 3번이나 당첨이 된 거예요. 너무 네. 높은 거 아니에요, 확률이? 네, 그렇죠. 일단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판넬이 제가 오늘 방청 응모권입니다. 자,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이렇게 열리는 재판 4차례 응모한 거고. 네, 그렇죠. 일단은 4대1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4명 중 1명만 가질 수 있는 이 방청의 기회. 저는 오늘 그 4번 중 3번 합격을 한 거죠. 근데 일단은 첫 번째 이 추첨을 했었을 때가 8대1 정도 됐었고, 이 지난번에 저희가 갔었을 때가 5.5대1. 그리고 제가 이번에 도전했을 때가 4대1. 좀 약간 그 경쟁률이 낮아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확률이 높았다고 좀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줄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번 중에 3번이나 당첨이 된 거잖아요. 사실 3번 다 갈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 정도는 저한테 양도를 해줄 수는 없나요? 저도 그러고 싶고 아니면은 뭐 1,000원 정도 얹어가지고 제가 팔고 싶지만 네,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인적사항을 제출을 했고 그리고 내일 제가 이 해당 기일에 신분증과 함께 이 방청권을 다시 가져가야 되거든요. 여기 양도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본인 확인을 하기 때문에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방청권이 좀 붙어 있는데 이거 다 일일이 떼야 됩니다. 떼가지고 다시 신분증과 함께 일일이 떼서 신분증과 함께 다시 가져가야 되기 잠깐 때문에 붙여놓은 거군요. 네, 잠깐 이거 풀로 붙여놓은 거라 조심히 떼야 됩니다. 예. 어렵게 당첨이 됐고 다른 사람들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강병규 기자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꼭 가서 현장 취재 열심히 하고 그 소식을 정치데스크에서 꼭 전해줄 의무도 생겼네요. 개근하고요. 예, 제가 세세하게 보고서 또 새로운 내용, 아무도 찾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강병규 기자, 저번과 달리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굉장히 촬영도 거부하고 이런 경향이 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예, 제가 사실 오늘 좀 더 카메라에 많은 인터뷰를 좀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일단은 기자를 너무 불신하더라고요. 언론사들을. 언론사를 불신한다. 예, 제가 만나봤던 분들 중에 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언론이 나서서 박 전 대통령을 뭐 죽였다 혹은 많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직접 했었고요. 언론 얘기 말고 자신이 직접 재판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이 방청 응모에 도전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못 믿겠다. 박근혜 네. 전 대통령 잘못했다고 하는 언론은 못 믿겠으니까 자기가 재판을 직접 본 다음에
자기 스스로 판단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군요. 예, 그렇죠. 이제 언론의 99%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에 나오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런 모습이군요. 지금 영상을 찍지 말아라 이렇게 항의를 예. 하는 모습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자가 좀 다가가려고 해도 괜히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인터뷰 하지 말아라. 우리는 뭐 할 얘기 없다. 어차피 우리가 얘기하든 뭐 이거 다 왜곡돼서 나가는 거 아니냐. 저렇게 손을 절레절레 흔드시네요. 인터뷰 예, 안 예. 하겠다라고. 예, 그리고 일부에는 근데 박사모 뭐 모집책이냐는 얘기도 들었다면서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요청을 드리고 어떻게 오셨는지 그런 사정을 좀 약간 들으면서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옆에 뭐 잠깐 가만히 조용히 계셨던 50대 남성분이 제가 가고 난 뒤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분이 요 박사모 모집책이냐 뭐 이런 얘기를 직접 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 제가 나중에 이제 아까 대화를 나눴던 그 회원분과 함께 얘기를 다시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까 여기 어떻게 만났다고 싸웠다고 불편해요. 아니 우리 둘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 어르신이 앉아가지고 날 보고 모집책이네. 그래서 채널의 기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모집책이네 얼마나 빠르다고 그래요. 너무 화가 나서 동업했냐 여기는 모집 책임자고. 그러니까 모집 책임자냐, 박사모 모집 책임자냐라고 물어보신 분은 강병규 기자 그렇게 해서 방청권을 얻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좀 하셨던 거군요. 예,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자면 사실 이런 모집책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오늘 방청 응모 행사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뭐 누군가가 돈을 주고 여기 불러낸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했던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그게 주장이고요. 또 이렇게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좌파에서 그쪽에서 얘기한 그 좌파에서 많은 사람들을 풀어서 방청모회를 하게 해놓고 당첨이 되면 재판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방청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간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대요. 네, 그래서 반대로 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더 나와서 방청 응모를 해야 자신들이 재판을 지켜볼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긴다는 건데 이 주장들을 한번 직접 목소리로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방청권을 뺏는다고요? 아니 지네가 다 수사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방청권을 당첨되고 걔네들이 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비는 거예요. 우리가 방청권을 뺏기는 거지. 그러면 실상적으로 다 방청석에 가면은 빈 거야 그 자리가 다. 자, 그런데 어제 저희 정치데스크에서 지금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박사모 일부 사람들이 소란을 피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다 지적들이 나온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실제로 만나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하는 그런 단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우리도 상식적으로 움직인다. 이러면서 상당히 억울해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또 사실 오늘 이 응모 행사에도 태극기 그리고 성조기를 가방에 싸왔어요. 근데 이 법정 안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들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지를 하면 그 제지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우리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누가 이렇게 고성을 지르고 누가 재판을 방해하겠냐라는 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그런 생각이거든요. 또 이 재판에 대해서 좀 상당히 억울해하는 부분이 어제 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분이 핸드폰 케이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극기를 붙이고 들어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밖에 청원경찰분이 태극기를 붙이고는 안으로 못 들어간다라고 제지를 해가지고 자기가 상당히 억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단한 우리나라 국기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 하면서 따지니까 겨우 들여보내줬다고는 하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이 억울했다. 우리를 너무 과격한 집단으로 좀 보는 거 아니냐라면서 상당히 좀 억울한 분위기도 당사자로서는 억울하실 만도 할 것 같으네요. 네. 자, 그래 최석호 기자.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도 재판을 받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두 딸이 모두 재판정에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근영 씨에 대해서 변호사법 위반 그리고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한 건데요. 박 씨는 이제 언니가 대통령인 시절이었죠.
지난 2014년에 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접근을 해서 160억 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획을 성사시켜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에 박근영 씨가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상황이라서 돈을 챙기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접근을 했다. 이렇게 보면서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예, 강병규 기자. 그러면 박근영 전 이사장 측에서는 이 기소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던가요? 일단은 자기 주제 파악을 잘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그런 권유를 등에 업고 어떤 이익을 챙길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저기 사정이 어려워서 빚을 지다 보니까 이런 오해까지 생겨났다. 자신이 잘 알지 못하고 저지른 일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어찌됐건 재판을 받으면 명명백백히 사실은 드러날 것이라고 보이고요. 강병규 기자. 그런데 오늘 재판을 받으러 나온 사람 바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모습이 굉장히 초췌했다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먼저 한눈으로 보기에도 좀 많이 달라졌는데 직접 큰 화면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7일에는 이렇게 사복을 입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퍼런색 환자복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게 환자용 수의거든요. 교도소에서 환자들이 입는 옷인데 자신이 아프다라는 것을 상당히 좀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모습, 좀 이거에 대한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본인이 신청해놨던 보석을 좀 더 가능성 높이기 위해서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기에 나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의 시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왜 환자용 수의 갑자기 입었냐라고 묻자 일단은 어느 순간에 심장이 멎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있고 기력이 없어서 바지를 입다가 쓰러지고 하는 바람에 도저히 사복을 입을 수 없었다라면서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좀 더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 네. 옷을 갈아입지도 못할 정도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데 실제 건강 상태는 한번 알아봤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도 사실 심장병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법정에서 사실상 이렇게 환자복을 입고 나오니까 재판부에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지금 상태가 어떠냐 이렇게 물으니 심장은 뛰고 있는 동안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언제 어느 순간 멎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지금 몸이 많이 안 좋고 오늘도 이렇게 바지를 입으려다가 힘이 없어서 넘어져서 그냥 이 환자복을 입고 온 거고 그 전에도 사실상 몸에 힘이 없고 재판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4주 동안 목욕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보석 신청을 해놓은 상태의 그 재판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에 대한 재판 소식은 우리 강병규 기자가 다음 주 방청권에 당첨된 관계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